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 가장 두려운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수입니다. 올해 31살이고 이번에 중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에 자라 28해를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디선가 보내온 후원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제가 평생 감사해온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과거가 괴물의 얼굴을 하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야기는 23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친구들은 아침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학교에 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진수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학교 늦겠다. 할아버지는 낡은 장갑을 벗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수레에는 골판지와 신문지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손등에는 군데군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 다쳤어요. 괜찮아? 이까짓 거. 어서 가자. 할아버지는 웃으셨지만 저는 할아버지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학교에 가면 더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새 운동화를 신고 예쁜 필통을 썼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사오신 1,000원짜리 공책과 작아진 연필을 깎아 쓰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너희 엄마 아빠는 어디 계셔? 어느 날 짝꿍이 물었습니다. 몰라. 할아버지랑 살아. 왜? 엄마 아빠 없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여쭤본 적도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나중에 크면 알려줄게라고만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할아버지는 늘 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가끔 계란을 넣어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진수야, 많이 먹어라. 공부 잘해야 나중에 좋은데 취직하지? 네, 할아버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할아버지 앞에 놓인 라면 그릇에는 계란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진수야, 여기 앉아봐. 선생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알아봤는데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재단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다고 하더라. 장학금이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준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지내면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날 저녁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장학금 받을 수 있대요. 그래? 정말?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진수 복 받는구나. 할아버지가 해줄 게 없어서 미안했는데.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할아버지 덕분에 잘 크고 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첫 편지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할아버지가 편지 한 통을 건네셨습니다. 진수야, 내 앞으로 온 편지란다. 편지 봉투에는 낯선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쪽 섬 지역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진수에게. 안녕 진수야. 나는 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 앞으로 내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고 싶구나.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늘 내 곁에서 응원하고 있어. 건강하게 잘 자라렴. 편지와 함께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희망장학재단 명의로 매달 30만 원씩 입금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장학금이구나. 고마운 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야. 저는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라는 문장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만날 수 없을까? 그날 밤 저는 편지를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장학금이 들어오면서 생활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폐지를 줍는 시간을 줄이셨습니다. 저는 학원은 못 다녔지만 문제집을 사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매달 편지가 왔습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늘 따뜻한 응원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야, 요즘 날씨가 쌀쌀하구나. 감기 조심하렴. 진수야, 시험 잘 봤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저는 답장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편지 봉투 어디에도 보낼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발신일란에는 그저 희망장학재단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편지 보내주신 분께 답장하고 싶은데 주소를 모르겠어요. 아, 그건 재단 쪽에서 익명으로 하시는 거야. 개인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하시더라. 그럼 제가 감사하다고 전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재단에 연락해서 내 마음을 전해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저는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쓰고 좋은 옷을 입고 학원을 다녔습니다. 저는 여전히 장학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어느 날 학교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친구 하나가 제 가방을 발로 찼습니다. 야, 거지 새끼. 너 집에 컴퓨터도 없지?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친구를 밀쳤습니다. 친구가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할아버지도 학교에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뒷모습을 보며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등이 더 굽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는지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진수야, 힘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게 없어서.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좀 더 잘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삐뚤어질수록 할아버지가 더 아파하신다는 걸. 할아버지, 저 잘할게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그래, 우리 진수.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나중에 꼭 좋은 날이 올 거야. 할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겨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할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셨지? 저녁이 되어도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진수야, 지금 어디니? 집에 있어요, 선생님. 빨리 행복병원으로 와. 할아버지가 사고 나셨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뛰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경찰관과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선생님, 할아버지는요? 지금 수술 중이야. 횡단보도 건너시다가 차에 치이셨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네, 저요. 손자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리 골절이 심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가 5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500만 원이요? 저는 멍하니 의사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네. 빨리 수술해야 회복이 빠릅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 동의서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500만 원. 할아버지와 제가 1년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다리에는 깁스가 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수야, 왔구나. 할아버지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까짓 거. 수술해야 한대요. 500만 원이래요. 할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00만 원. 할아버지 어떡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도 돈이 없다는 걸.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등을 기댄 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싸우지만 않았어도, 내가 말썽만 부리지 않았어도 할아버지가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할아버지만은 괜찮게 해주세요. 저는 하늘에 빌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할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새벽까지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담요를 덮어주셨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00만 원을 어떻게 구하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중학생인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편지 보내주신 분.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매달 받은 편지들에 적혀 있던 문구들을 적어뒀습니다. 늘 내 곁에서 응원하고 있어. 저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편지 보내주신 분께 부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주소를 몰랐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그래, 진수야. 말해봐. 편지 보내주신 분께 제 사정을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해요. 알았어, 재단에 연락해 볼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사흘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진수야, 네, 선생님.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 수술비를 지원해 주신대. 정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어. 선생님은 편지 한 통을 건네셨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진수야. 힘들었지? 많이 놀랐을 거야. 할아버지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회복하시길 바란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견뎌줘서 고맙구나. 앞으로도 늘 응원할게.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무사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저는 학교와 병원을 오갔습니다. 할아버지께 밥을 드리고 씻겨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진수야, 고맙다. 할아버지,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네가 이렇게 의젓하게 커줘서 할아버지는 정말 기쁘구나.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꼭 성공해야 해. 할아버지한테 편안한 삶을 드려야 해. 그리고 편지 보내주신 분께도 꼭 보답해야 해. 그 후로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매일 새벽까지 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으셨지만 예전처럼 폐지를 주우러 다니지는 못하셨습니다. 장학금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금액이 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매달 편지도 함께 왔습니다. 진수야, 대학 입시 준비 힘들지? 조금만 힘내렴. 진수야, 겨울이 왔구나. 따뜻하게 입고 다녀. 저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한쪽 구석에 모아뒀습니다. 어느새 편지가 수십 통이 됐습니다. 저는 철제 클립으로 편지들을 묶어 책상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이분을 만나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꼭 말씀드려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였습니다. 등록금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할아버지께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대학 붙었어요. 그래? 정말? 할아버지는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진수 대단하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됩니다.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꼭 만나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담임 선생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선생님, 재단에 전해주세요. 그럴게, 진수야. 대학 생활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틈틈이 교육 봉사도 다녔습니다. 교생 실습을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는 비로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렇게 대학 4학년이 됐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스터디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해 겨울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혈관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병실 밖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할아버지만은. 하지만 사흘 후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진수야, 할아버지는 행복했단다. 너 같은 손자 둬서. 할아버지 안 돼요. 할아버지 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 이제 할아버지도 쉬고 싶구나. 할아버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할아버지를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국화한 다발과 함께 저는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임용시험 합격해서 다시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납골당을 나오는 길,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자리가 너무 허전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장갑을 꺼내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셨던 제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제가 선생님이 됐어요. 납골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국화한 다발을 들고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이제 선생님이에요.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열심히 살게요. 할아버지 자랑스러운 손자로 살게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교육청 연수에서 만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수 씨 어떻게 선생님이 되셨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분 덕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진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운이 아니라 진수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위로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됐고 1년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동안 받았던 편지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철제 클립으로 묶인 편지 묶음. 수십 통이 넘었습니다. 이분께도 청첩장을 보내야 하는데 저는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 축하한다, 진수야. 선생님,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재단 분께도 청첩장을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글쎄, 재단 쪽에서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 번만 여쭤봐 주실 수 있으세요?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알았어. 연락해 볼게. 며칠 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진수야, 재단에서 청첩장은 받겠다고 하셨어. 주소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선생님이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대.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성껏 청첩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한 통 더 썼습니다. 존경하는 은인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결혼합니다.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청첩장과 편지를 봉투에 넣어 선생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잘 전달해 주세요, 선생님. 그럴게. 좋은 날 되길 바란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식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조금 긴장됐습니다. 혹시 그분이 오실까?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아, 역시 못 오시나 보다. 조금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오셨습니다. 진수야, 오늘 주인공이구나.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는 예복을 입고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웨딩 플래너가 들어왔습니다. 신랑님, 하객석 배치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하객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친구들, 동료 교사들, 장인어른 쪽 하객들. 그런데 명단 맨 아래에 낯선 이름이 하나 추가돼 있었습니다. 비공개 좌석 -1명. 이건 뭐죠? 아, 그건 특별히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요.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분이신가? 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부가 입장하고 저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하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중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은 하얀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저는 그 여성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패백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찍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 가셨지? 예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도 한쪽에 서 있는 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여성이 돌아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혹시 저를 도와주신 분이신가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구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야.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성, 아니, 제 엄마라는 사람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엄마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수야, 나 때문에 놀랐지. 하지만 들어줘.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 저를 도와주신 분이라고요? 그래. 내가 내 엄마고 그동안 너를 도와준 사람이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편지를 보내준 사람이 엄마였다고? 왜? 왜 이제 와서? 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마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도대체 왜 저를 버리고 가셨어요? 왜 할아버지한테만 저를 맡기고 가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남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여보, 남자가 제 엄마 옆에 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이 사람 남편이야. 내 새아버지지. 새아버지?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수야,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 새아버지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고개를 끄덕인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움직였습니다. 예식장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저와 엄마 그리고 새아버지. 세 사람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엄마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진수야, 나는 내가 8살 때 집을 나왔어. 왜요? 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나를 때렸어. 매일 도박을 했고 빚을 졌어. 나는 맞으면서도 참았어. 하지만 어느 날 내 아버지가 너까지 때리려고 했어. 그날 나는 결심했어.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너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엄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돈이 없었어. 내 아버지가 내 통장도 다 가져갔고 일자리도 없었어. 그래서 할아버지께 부탁했어. 잠깐만, 정말 잠깐만 진수를 맡아달라고. 그럼 왜 다시 안 오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찾아다녔어. 전화도 하고 집에도 찾아왔어. 할아버지한테도 연락했어. 만약 내가 나랑 있으면 내 아버지가 너를 찾아낼까봐 무서웠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만 저를 맡기고 연락도 안 하신 거예요. 미안해, 진수야. 나는 너무 겁이 났어. 내 아버지가 너를 데려갈까봐. 그래서 멀리 도망쳤어. 도망쳤다고요? 응. 남쪽 섬 지역으로 갔어.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고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살았어. 엄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매일 너를 생각했어. 할아버지께 전화도 드렸어. 할아버지는 내가 잘 지낸다고 하셨지. 하지만 나는 너를 만날 수가 없었어. 왜요? 왜 만날 수 없었어요? 내 아버지 때문이야. 만약 내가 너를 만나러 가면 내 아버지가 알아낼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나랑 살고 싶다고 하면 나는 너를 지킬 자신이 없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왜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엄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새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내가 설명할게. 무슨 설명이요? 나는 내 엄마를 5년 전에 만났어. 그때 내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지. 나는 그 식당 단골이었고, 새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내 엄마한테서 사연을 들었어. 아들을 두고 왔다는 얘기. 매일 그 아이 걱정을 한다는 얘기. 나는 내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요? 그래서 결혼했지. 그리고 내가 내 엄마한테 제안했어. 내 아들을 돕자고. 나는 변호사야. 돈이 좀 있었지. 그래서 장학재단 명의로 매달 송금을 시작했어. 저는 새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게 온 돈이 당신 돈이었어요? 일부는 내 엄마가 모은 돈이고, 일부는 내가 보탠 거야. 왜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내 엄마를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내 엄마가 평생 짊어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어. 새아버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나는 매달 내 소식을 들었어. 할아버지께 전화도 드렸고 선생님께도 연락했어. 내가 잘 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뻤어. 그래서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응. 너한테 직접까지는 못했지만 편지라도 보내고 싶었어.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엄마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것 봐. 내가 보낸 답장은 없었지만 나는 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기 적었어. 수첩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전교 3등. 진수, 중학교 입학. 키 160cm. 진수, 고등학교 합격. 할아버지께서 많이 기뻐하심. 저는 수첩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제가 잘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늘 지켜보고 있었어. 하지만 다가갈 수가 없었어.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벌겋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남자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오랜만이야, 여보.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야.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김진수. 내 아들 맞지? 크게 잘 컸네. 이제 선생님이라며? 남자, 제 아버지라는 사람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리 가세요. 당신은 제 아버지 아니에요. 야, 이 새끼가.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새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닥쳐. 당신은 누구야? 내 마누라 옆에 왜 있어? 나는 이 사람 남편이야. 합법적으로 재혼했어. 재혼? 우리 이혼도 안 했는데? 당신이 행방불명 신고됐고 법원에서 이혼 판결 받았어. 당신은 이제 아무 권리도 없어. 새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비웃었습니다. 권리? 개소리 하지 마. 내 아들인데 내가 권리가 없어? 법적으로 당신은 이 아이의 친권이 없어. 할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고 계셨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은 이 아이가 성인이니까. 당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닥쳐. 제 아버지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커피잔이 넘어졌습니다. 이 새끼가 선생님 됐다며? 돈도 잘 벌겠네. 나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야, 내가 내 아버지야. 아버지 좀 봉양해야지. 제 아버지는 제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일단 500만 원만 줘봐. 급한데 쓸 데가 있어. 저는 그를 밀쳤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 아니에요. 저리 가세요. 이 새끼가. 제 아버지가 주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아버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폭행하려는 거요? 여기 사람들 다 보고 있어. 경찰 부를까? 제 아버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가주지. 하지만 진수야, 나는 포기 안 해. 너는 내 아들이고 나한테 돈 줄 의무가 있어. 그는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진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법적으로 대응할게. 저 사람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거야. 정말요? 그래. 나는 변호사니까. 저 사람이 너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게 할게. 새아버지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진수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엄마.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진수야, 하지만 저는 아직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가 절 두고 간 건 사실이잖아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시간을 주세요. 저도 정리가 필요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수야, 어디 가니? 잠깐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예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 잠깐 볼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힘들었겠어요? 응.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먼저 잠들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아. 아침에는 행복한 신랑이었는데 저녁에는 버려진 아들이 됐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철제 클립으로 묶인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진수야, 오늘도 건강하렴. 진수야, 힘들 때는 쉬어도 괜찮아. 진수야, 나는 늘 내 편이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였구나. 그동안 엄마가 보낸 편지였구나.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며칠 후 새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수야,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했어. 내 아버지가 너한테 접근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아버지가 빚이 많아. 채권자들이 그 사람을 찾고 있어. 곧 법적 처리가 될 거야. 그렇군요. 너는 걱정하지 마. 내 아버지와 너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 빚도 상속되지 않아.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진수야, 할 말이 있어. 시간 되면 만나줄 수 있니?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고마워, 진수야. 토요일 약속한 카페로 갔습니다. 엄마와 새아버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진수야, 와줘서 고마워.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줄래? 서류를 열어봤습니다. 통장, 사본과 송금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동안 내게 보낸 돈 내역이야. 총 얼마인지 계산해봤어. 저는 서류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대학 졸업까지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총액이 2,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나. 응. 나와 이 사람이 함께 모은 거야. 내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돈이었어.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내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것만큼은 하고 싶었어. 내가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걸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나쁜 엄마야. 너를 버리고 갔으니까. 하지만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내 생각을 했어. 엄마, 진수야,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었다는 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진수야, 할아버지 손잡고 학교 갈 때마다 친구들 엄마 보면서 부러웠어요. 저도 엄마 손잡고 싶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진수야. 엄마는 늘 너를 사랑했어. 엄마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새아버지도 저희를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엄마,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알아. 하지만 엄마도 힘들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고마워, 진수야.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엄마에게 익숙해질 수 있게. 그래. 천천히 하자.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나한테도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 말이야.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나왔어. 이제 그 사람은 너한테 가까이 올 수 없어.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빚 때문에 곧 구속될 거야. 사기 혐의도 있고. 그렇군요. 너는 이제 안전해. 그 사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새아버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그날 이후 저는 엄마와 조금씩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진수야, 학교는 어때? 좋아요, 엄마. 아이들이 귀여워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의 목소리는 늘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서 택배가 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니트 스웨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함께 있었습니다. 진수야, 날씨가 추워졌구나. 이거 입고 따뜻하게 다녀. 엄마가 직접 떴어. 서툴지만 내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떴단다. 사랑해, 진수야. 저는 스웨터를 입어봤습니다. 조금 크긴 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 어울려요? 장모님이 떠주셨어요? 응. 엄마가. 좋으시겠다. 저도 우리 엄마한테 받고 싶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엄마가 손주 옷도 떠주실 거야. 그럼 좋겠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야,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세요? 내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 사기와 폭행 혐의였어. 그렇군요. 이제 완전히 끝이야. 내 아버지는 출소 후에도 너한테 접근할 수 없어. 법원 명령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진수야,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고마워, 진수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아내가 밥 해놓고 기다릴게요. 정말? 네. 그리고 새아버지도 함께 오세요. 진수야, 엄마는 울먹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이제 그만 우세요. 주말에 봬요. 그래, 진수야. 꼭 갈게.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도 만났고 행복해요.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엄마와 새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내가 밝게 맞이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 엄마는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내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줬습니다. 어머니, 진수 어렸을 때 어땠어요? 진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는 제 어릴 적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줬습니다. 어머, 이 사진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할아버지께서 가끔 보내주셨어요. 나는 멀리서라도 진수를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저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저녁을 먹으며 새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우리 집에도 한번 놀러 오지 않을래? 내 동생들도 만나고. 동생들이요? 응, 너한테 배다른 동생이 둘 있어. 23살, 20살. 대학생들이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동생들한테는 내 이야기를 했어. 지금은 오빠를 만나고 싶어 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가볼게요. 2주 후 저는 아내와 함께 엄마 집을 방문했습니다. 남쪽 섬 지역까지 차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2명의 젊은이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에요. 23살이고요. 저는 서연이에요. 20살이에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처음에는 오빠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엄마가 비밀로 하셨거든요. 서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식 날 엄마가 울면서 돌아오셔서 그때 알게 됐어요. 엄마가 오빠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았어요. 매일 오빠 사진 보면서 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오빠 만나고 싶었어요. 늦게라도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동생들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이렇게 받아줘서. 그날 엄마가 준비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수야, 많이 먹어. 엄마가 내가 좋아할 것 같은 반찬 다 준비했어. 엄마,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 내가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밥상에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생각나요. 할아버지가 끓여주시던 맛이에요. 그래. 할아버지께 레시피를 여쭤봤거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엄마가 저를 2층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 방이야. 내가 언젠가 올까봐 준비해뒀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책상과 침대, 책장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 책들은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책들이야. 가끔 서점 가면 내 생각하면서 샀어. 엄마, 진수야, 나는 내 곁에 없었지만 늘 너를 생각했어. 이 방은 그 증거야.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진수야. 다음 날 아침 엄마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선생님 생활은 어때? 좋아요, 엄마. 근데 제가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저도 장학 사업을 하고 싶어요. 엄마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수야, 정말 대견하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도와주셨듯이 저도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도울게. 우리 함께 하자. 정말요? 그럼. 우리 가족 모두 함께하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희망의 씨앗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엄마와 새아버지, 그리고 제가 함께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단체였습니다. 첫 장학생은 제가 가르치는 학교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내가 도움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돼. 네, 선생님.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엄마가 느꼈던 기쁨이구나. 장학회 발족식 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의 씨앗 장학회를 만든 김진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손에 자라며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엄마입니다. 엄마는 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멀리서라도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선생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이 장학회는 제 할아버지를 기리는 뜻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왜? 어디 아파? 아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임신했어요? 우리 아기 생겼어요? 뭐? 정말이야? 네. 8주 됐대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곧 할머니 되실 거예요. 아내가 임신했어요. 전화 너머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야, 정말이야? 네, 엄마.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엄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이 태어나면 많이 봐주세요. 그럼 할머니가 손주 엄청 예뻐할 거야. 몇 달 후 저는 납골당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앞에 국화를 놓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으로요. 그리고 곧 증손자 보실 거예요. 할아버지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만났고, 가족도 생겼고, 할 일도 찾았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바람이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겨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이 이름을 준서라고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 준호에서 준자를 땄습니다. 병원에 엄마와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와, 손주다. 엄마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야, 우리 준서 정말 예쁘다. 지연이와 서연이도 아기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새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수야, 축하한다. 이제 너도 아버지구나. 네,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충분히 잘할 거야. 그날 밤 병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나는 내 아빠야. 나는 너한테 좋은 아빠가 될게. 할아버지처럼 너를 사랑으로 키울게. 아기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준서야, 너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어. 그리고 하늘에서 증조 할아버지도 너를 지켜보고 계셔. 눈물이 났습니다. 준서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2년이 지났습니다. 희망의 씨앗 장학회는 이제 30명의 학생을 돕고 있습니다. 첫 장학생이었던 그 여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사범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훌륭해.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해 가을 저는 다시 납골당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준서를 데리고 갔습니다. 준서야, 여기가 증조 할아버지 계신 곳이야. 준서가 국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준서 데리고 왔어요. 많이 컸죠? 이제 2돌이에요. 할아버지, 장학회도 잘 되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준서가 할아버지 사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안녕.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나눌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꿈을 꾸며